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건 연결과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취임 때부터 했던 노력들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기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게 특정 상표가 좀 나와서 그런데요. 제가 6학년 때 제가 원래는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속된 말로 똘빡이었는데요. 맨날 수업 시간에 이렇게 2학년 때 이미 수업 중에 밖에 나가서 문방구에서 막 오락하고 오고 막 그래서 혼나고 이랬었거든요. 5학년 때까지 공부를 너무 못해서 담임선생님이 제 머리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콕콕 누르면서 너는 머릿속에 무식이 통통 튀어 맨날 그러셨었어요. 근데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있어서 문제집을 사놓고 풀었는데요. 이달학습, 다달학습, 표준학습, 완전학습, 오가완성, 뭐뭐뭐 해가지고 한 10권을 매일매일 풀었어요. 5학년 2학기 때였어요. 밤 12시, 1시 막 이렇게까지. 그리고서는 제가 6학년이 되어서 처음 시험에 반에서 3등을 했어요. 63명 중에. 그리고서는 졸업할 때 반에서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6학년 때 이제 저는 선생님 하면 기억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 무슨 기억만 있냐면요. 머리 이렇게 콕콕 찍은 선생님, 그 다음에 때리던 선생님, 공부 못하니까 맨날 때리고,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은 야 유태호 걸레 들고 나가 나가서 왁스 걸레질 막 하던 이 기억밖에 없거든요. 6학년 때 선생님이 딱 이제 오셨는데 수학경시대를 봤는데요. 1학기 끝날 때쯤에 항상 분위기가 이제 엄숙한 분위기에서 가운데 딱 쓰시잖아요. 교탁도 있고. 그러면서 유태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섭게. 그래서 나와봐.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그랬더니 갑자기 손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네, 그쵸. 때리는 줄 알고 이렇게 숙였거든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학교에 은상이 너 하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금상이 없고요. 은상 저 하나, 그리고 동상이 뭐 서너 명 이렇게. 그래서 칭찬해 주시려고 부르신 건데 저는 이렇게 움찔한 거죠. 그래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과 저는 아무런 공감대가 없었던 거예요. 연결된 게 없었던 거예요. 그 선생님은 수업을 하시는 분이고 저는 수업을 받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이 저를 부르실 때 어떤 의도에서 불렀겠다 이렇게 눈치가 왔던 게 아니고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이제 움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신규로 처음 발령받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선 교실에서 되게 아이들이 행복해야겠다. 그래서 학교에 오고 싶어야겠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연결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연결이라는 단어를 써서 좀 그렇지만 아무튼 아이들과 이렇게 잘 소통이 되고 학교가 끝나고 난 상태에서도 아이들과 소통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전공한 게 이제 전공이라긴 그렇지만 아무튼 좋아했던 게 컴퓨터니까 그럼 컴퓨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소통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거금 그때 당시 이제 한 45만 원인가 되는 돈을 들여서 웹서버입니다. 웹서버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연결을 해놓고 여기다 홈페이지를 제 손수 이제 한 달 넘게 뚜닥뚜닥 만들어서 이름도 매우 고민했어요. 그래서 무지개.com 해가지고 네, 오색빛깔 아이들이 이제 다 모인 우리 학급 뭐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어요. 2년간 잘 운영을 했거든요. 수업 자료도 이제 많이 축적이 되고 아이들과 교류한 흔적도 남고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인터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너가 쓰는 서버가 스팸 메일을 수없이 발송하고 있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뭐 이렇게 영어로 막 왔어요. 짧은 영어인데 이제 해석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전산보조하고 제가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뭐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하고 또 잘 한 6개월 운영했는데 또다시 인터폴에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또 스팸 메일이 발송되고 있다. 그래서 접었습니다. 2년 넘게 운영하던 걸 딱 접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너무 아쉬웠었고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 남의 힘을 좀 빌려야겠다.
그래서 2003년에는 요걸 썼습니다. 이제 카페죠. 다음 카페. 뭐 좀 추억이 많은 카페인데요. 아이들이 뭐 이것저것 글도 쓰고 제가 퀴즈도 올리고 뭐 자료도 올리고 해서 서로 공유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카페도 좀 잠깐 썼었고요. 최근에는 2012년도에 썼던 건데 작년에요. 제가 올해는 이제 담임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안 했고요. 제가 고민했던 건 이제 아이들은 우리 학교에서 이제 학급 홈페이지를 좀 잘 쓰라고 그래서 학급 홈페이지를 쓰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별도로 할 게는 없었는데 학부모와 좀 소통할 방법이 없을까? 이걸 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내 편이 되면 수업을 할 때 제가 좀 뭔가 실수를 하더라도 다 이해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학부모한테 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페이스북 페이지였고요.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가 뭐 주간 학습 계획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수업 중간중간 동영상도 올리고 뭐 찍었던 사진 쭉 올려서 이제 계속 공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좋아했나 하면요. 아버지들이 좋아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들이 스마트폰이 다 있으신데 여기에 제가 자료를 올리면 메시지 가듯이 띠링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 학부모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쿠웨이트에 가 계신데 쿠웨이트에서도 아이들 소식을 너무 잘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중에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셨던 게 뭐였냐면 제가 학급임원 선거를 하는데요.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그냥 찍었어요. 찍고 페이스북 바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려놨죠.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그랬더니 학부모들의 반응이 이건 너무 소중한 자료다. 내가 우리 아이가 학급에서 저런 학급임원 후보로 나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근데 저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평생 남길 자료다.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저한테 맨날 고맙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별로 한 게 없거든요. 그냥 찍어서 이제 클릭만 하면 올라가는 거라서. 그래서 별로 노력하지 않고 소통을 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스마트 교실이 생기고 나서 고민했던 건 어떤 건가 하면요. 학급에 아이들이 이제 30명 가까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수업 중에 서로 소통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클래스룸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그래서 고민했던 게 뭔가 하면 이제 아이들한테 뭔가 웹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겠다. 그러면 웹 도구를 사용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다 필요한 게 뭐였냐면 이메일인 거예요. 이메일이 없으면 가입할 수가 없어요. 외국 사이트는. 그래서 이메일을 제가 만들어 주려고 이제 만들어 봤어요. 네이버도 들어가서 해보고 다음도 들어가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친부모 확인을 다 받아야 되고요. 뭐 주민등록번호는 제가 있으니까 입력을 하는데 휴대폰 인증을 받게 돼 있어요. 부모 휴대폰. 그래서 몇 명은 했죠. 제가 부모인 척. 근데 한 7, 8명 했더니 이제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메일을 만들어줄 수도 없고 또 문제는 아이들이 이메일이 만들어져서 갔잖아요. 그러면 이메일 패스워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수업하기 힘들다. 그때 이제 이태원 초등학교가 이제 스마트 러닝 시범학교였는데요. 거기서 알게 된 게 구글 앱스라는 거였고요. 구글 앱스에 제가 교육용 버전을 좀 신청을 했더니 신청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계정을 제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가르치는 아이들, 제가 5학년을 가르치고 있어서 캡처를 해야 하는데요. 이 아이들을 제가 이름을 입력하고 일정한 규칙으로 이제 이메일 주소를 만든 거죠. 그래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좋은 점은 여기서 아이들이 비밀번호 잊어버렸을 때 바로바로 변경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걸 모두 다. 그래서 아이들이 외국 사이트, 웹사이트에 가입을 하거나 할 때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거죠. 또 더 좋은 점은 여기 구글 이제 통해서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었거든요. 커뮤니티는 솔직히 되게 많이 있어요. 연수들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 대학 후배인데요. 대학 후배 한 명이 조영구라는 아이가 이제 학교를 박차고 나가서 클래스팅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클래스팅 뭐 써보신 분도 있고 안 써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클래스팅이 이런 이제 커뮤니티 같은 도구입니다. 그거 말고도 뭐 많죠. 페이스북도 있고 그다음에 트위터도 있고 뭐 다음 카페를 쓸 수도 있고 네이버 카페를 쓸 수도 있고. 근데 구글 커뮤니티를 쓰니까 좋은 점이 구글 계정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구글 커뮤니티를 쓰니까 아이들이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이틀 전에 애들한테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요. 5학년 1학기 때 너네 도대체 뭘 배웠니? 한번 정리해서 올려봐. 그러면서 블로그에다 올리게 했습니다. 블로그에 올리면 구글끼리는 서로 연동이 돼요. 그래서 구글에 글을 올렸을 때 바로 게시를 하게 되면 창이 하나 새로 뜨면서 커뮤니티에 공유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굳이 그 주소를 이렇게 복사해서 따로 커뮤니티에 올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공유가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부탁받은 주제 연결과도 너무 잘 되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블로그도 쓰게 하고 커뮤니티에서 자료도 모아지고, 그래서 1학기 동안 잘 사용을 했고요. 블로그는 또 이제 사용하니까 뭐가 좋았나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다 이제 수업을 하실 때 각종 학습지나 다양한 것들을 이제 쓰시게 되잖아요. 그 쓴 것들을 이제 다 클리어 파일 같은 데다 모아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데 제 고민은 온라인상에서 활동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든 그 사이트의 주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문서 파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림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다 그걸 출력해서 포트폴리오를 한다는 건 좀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것들을 포트폴리오 할 수 있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블로그에 올리면 자기는 다 자기 내용을 볼 수 있고 여기에 공유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문서도 올리고 다 올릴 수 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 그걸 이제 다른 선생님들의 표현에 의하자면 이 포트폴리오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 다 지금 제가 소개한 건 이제 방법적인 것들이었고요. 실제 수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대표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긴 했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5학년 실과 수업인데요. 5학년 가르치신 선생님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어떤 건가 하면 실과 수업 중에 아이들이 5대 영양소, 그 다음에 6가지 식품군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실습으로 계란을 삶아보고 감자를 삶아보고 호박을 삶아보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별로 내용과 실습이 이렇게 연결이 좀 부조화스러워요. 근데 아이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 것을 좀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했던 프로젝트고요. 아이들한테 어떤 사이트를 알려줬어요. 수산식품부 거기에 이제 관련된 메뉴젠이라는 사이트였는데요. 거기 들어가면 음식 이름을 치면 영양소도 나오고 열량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실제로 검색해 보라고 그랬고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먹는 식단을 한번 검색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 영양교사 선생님이 짠 균형 잡힌 식사의 식단을 검색해 보게 했어요. 아이들이 느낀 건 다 공통적으로 똑같죠. 뭔가 하면 내가 먹는 건 대충 먹고 있는데 영양교사 선생님이 짜준 식단은 5대 영양소가 잘 들어가 있는 칼로리도 적정한 그런 그러니까 식사를 점심 식사에 내가 먹고 있구나. 이 맛없는 파프리카를 왜 줬는지 아이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느끼고 나서 아이들한테 그럼 너네가 건강한 식단을 한번 짜봐라. 그래서 구글에 있는 문서 도구를 활용한 거고요. 아이들이 협업해서 모둠에서 이제 1시간에 만든 문서입니다. 1시간에 한 거 치고 잘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쟤네는 이해를 잘 못하고 네 저렇게 자기네 이름을 음식명에 적었는데 네 귀엽죠. 이렇게 식단을 쓰고 영양소를 쓰고 제가 여기다 쓰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그랬더니 제 잘못이에요. 이름하고 칸을 만들어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칼로리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유도 좀 적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봤더니 아이들이 영양소에 대해서 이해도 깊어지고 자기가 먹는 거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보고 이런 수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걸 하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이제 교까지만 아이들하고 되게 저는 친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답해주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선생님과 얘기도 하고 모든 별로 얘기도 하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업에서 아이들과 선생님 또 선생님과 학부모 또는 교사와 교사 간에 그냥 일상적으로 네가 학생이니까 내가 선생님이니까 너네는 학부모니까 난 선생님이고 뭐 이런 연결고리가 아니라 진짜 서로 이제 마음이 연결되는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면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이 활동 반경이 훨씬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다양한 수업들을 수업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요거 말고도 뭐 수업과 관련해서는 뭐 체육 수업도 해보고 실과 수업에 또 다른 수업도 해봤는데요. 원래는 1학기에 이제 다양한 수업을 해보고 한양대 교수님이 오셔서 저희 평가도 해보고 분석도 해주시고 뭐 이러기로 했었는데 이제 제가 사정도 여의치 않았고 학교도 좀 바쁘고 그래서 좀 많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도 좀 더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2학기에 혹시 또 이런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된다면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런 제가 2학기에 또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을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별로 대단한 내용도 아닌데 막 거창하게 얘기해서 어쩐 면으로는 되게 죄송하고 어쩐 면으로는 약간 창피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혹시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네, 행복하겠다 생각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